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입니다. 증권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증시 전반의 상황과 함께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동학개미운동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나는 주식 투자의 붐이었습니다. 신조어까지 탄생을 시켰는데요. 중심은 개인이 되었죠. 그래서 저 이서구도 우리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식 이슈 바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현재 상황, 증시 상황과 함께 내일의 투자 전략 그리고 다시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 한 종목을 오늘 선택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종목으로 이어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면서 금융통화위원회 등 굵직한 이슈가 있었죠. 다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는 인하는 안 했지만은 여전히 0%대 금리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대로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형식 그런 이슈 멘트가 좀 나왔으니까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옵션 마감일이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하루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그런데 물음표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호재와 악재, 오늘의 이 주식시장에 나타났었던 호재와 악재 이 분야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 시작 좋았죠. 왜? 미국 시장이 3% 내외의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고요. 유가가 또 급등을 했죠. 6%의 급등입니다. 유가 상승하면은 아시아권, 이머징 마켓, 일컫는 그 가운데 우리나라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환율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죠. 환율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증시 안정 펀드가 오늘 개시가 됐습니다.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조 원 규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증시가 너무 급락하고 불안하니까 그래도 여기 총알바지를 좀 줄게. 그러니까 힘을 내. 이런 자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호재죠. 향후에도 주가 조정이 있다면 이 증시 안정 펀드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줄 겁니다. 하지만 1조죠 지금. 그런데 향후 더 필요하면 2호 펀드도 조성된다고 하니까 호재입니다. 분명한 호재. 그런데 잠시 이 부분 보시죠. 오늘 그런 호재 가운데에서도 1.6% 오르긴 올랐는데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떠서 시작해서 제자리로 끝났어요. 보시면 생각보다 덜 올랐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악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담 요인이 있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보니까 저항대가 있네요. 우리 초보자들 같은 경우 저항대 잘 모르시는데 많이 떨어졌을 때 올라오잖아요. 그럼 앞에 그 흐름상 여기에서는 더 못 올라가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을 저항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지금 급증세가 또 나타나고 있죠. 물론 유럽은 한풀 약간 꺾이는 듯 말 듯 하고 있고 유럽을 건너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불안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 한마디로 이제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안정화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초기 단계죠. 급증세 초기 단계. 더군다나 도쿄 봉쇄령이 이제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이슈가 아직 잔존해 있는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리가 한산하죠. 그리고 가게가 문 닫는 가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고용시장 그리고 기타 소비 지출 이런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될 건데 안 좋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 되고 있지만 2분기 과연 좋을까? 이런 물음표가 간다라는 거, 실적. 그래서 이런 악재가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있는데 못 올라가는 요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1차 저항 때 1830포인트 때 여기에서는 현금화를 일부 해보자. 여태까지 많이 하락해서 여태까지 들고 왔지만 그래서 약간 손실이지만 10% 정도는 좀 현금화를 해놓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의 제목은 코스피 단기 중기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로 잡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 제가 적극 매수를 이 시간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최저가, 바로 요 날이죠. 그 이후 계속 매수 좋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엊그제부터 제가 말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쵸? 단기로는 약간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는 대로 물량을 조금 줄여서 현금을 조금이나마 마련해야 투자 심리가 안정화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호재 말씀드린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중기로는 시장은 여전히 변했습니다. 돈의 힘이 있습니다. 더 갈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로는 추가 상승 시에는 비중 조절, 즉 가지고 있는 물량 조금 줄여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더 올라가면은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우측 끝에 선을 3개 그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이렇게 좋은 호재인데 1830포인트대입니다. 1차 저항 여기서 줄이자고 했었죠. 2차 저항은요. 1900포인트대. 여기서 다 팔자라는 거 아니에요. 1900포인트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포인트 오면 지금 10% 줄였다면 거기에서는 한 20% 줄여서 아시겠죠? 최종 목표가는 1000포인트대를 넘어선 2000포인트 근처 생각을 하시고 물량을 조금 줄여나가사 조정 오면은 다시 살 기회 준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 많으시죠?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준비를 하자.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는 여태 오랜 동안 매매를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 그래서 이 하락을 맞으신 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하자라는 거고요. 자,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략이 다르죠. 이제 매수 시작했는데 1차 매수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1차 매수 끌고 가십시오. 떨어지면 더 사는 겁니다. 말이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현금을 만들어 놨으면 떨어지면 다시 사기 위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중기로는 일정 화면 보시면 여기요. 떨어질 수 있는데 어딜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다시 잡아서 다른 종목으로 주도주로 잡아서 다시 올라갈 때를 준비하자라는 거라는 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셔서 1차 매수하신 분은 중기로 시장은 여전히 변했으니까 가져가자. 단기로는 여태까지 많이 끌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서 가격 부담이 있고 아직 코로나 이슈 한 번쯤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지금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1900포인트 올라가면 더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넘어가죠. 코스닥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 코스피 흐름 보시죠. 그리고 다음 코스닥 보시죠. 뭔가 확연히 다르죠. 얘는 그냥 올라갑니다. 소위 V자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V자 제자리 왔습니다. 지난 시간 바로 여기인데 거기서 뭐 한 1% 정도 좀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코스닥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1830포인트 때 왔으면 코스닥도 그 포인트 때 왔을 때 비중을 10%라도 줄이자. 그리고 코스피가 1900포인트 만약에 온다면 그 기준으로 코스닥도 같이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많이 올라온 이유, 제가 코스닥이 더 강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2주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강할까요? 개인들의 매수가 주요 매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시장은 달라졌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중기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돈의 힘, 유동성 환경이 아직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만 거래소 대비 강세가 이루는 거 여전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비중을 조금 줄여서 약간 조정을 대비하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550포인트 정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이구야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중 조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되 여기도 이원화된 전략입니다. 중기로는 상승 추세 유효하니까 일단 매도를 좀 했으면 다시 매수할 기회를 잡아야죠. 어떤 종목으로? 조정 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투자 전략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오늘 새로운 종목을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현대차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는 종목이 다시 또 현대차로 올라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개인 매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두 번째가 SK 하이닉스, 바로 세 번째가 현대차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차도 그동안 제가 좀 할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오늘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현대차 전략은 잠시 후에 듣고요. 주요 뉴스 플로우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미국이죠. 우한이 봉쇄가 됐었죠. 근데 공장이 우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쇄가 되다 보니까 차 팔 데도 없죠. 차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죠. 근데 봉쇄가 풀렸죠. 어제. 우한의 자동차 수요가 그동안 팔지를 못했는데 왜요? 살 필요도 없잖아요. 봉쇄가 됐으니까. 그런데 위기 이전, 봉쇄 이전으로 자동차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못 샀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버스 타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갖다가 약간 지양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런 결과 자동차 사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더불어서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의 소비 부양책 발현이 됐고요. 더불어서 중국 전반적으로 빠른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차가 생각보다 덜 팔립니다. 그러면 그 점유율 누가 가져갈까요? 우리나라가 가져갈 것 같아요. 현대차. 그래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었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현대차, 기아차 대표적이죠. 안 좋았었습니다. 미국 지금 안 좋아요. 유럽 안 좋아요. 그런데 중국 여태까지 안 좋았고 그 전에도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4월, 5월 중에는 오히려 플러스 전환 가능성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현대 자동차 주가 흐름 잠깐 보시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급락이 있었는데요. 반토막이 났어요. 한 달 새에. 13만 7,500원이죠. 고점. 16만 5천원입니다. 이 대형주가 반토막이 났어요. 물론 뭐 삼성전자도 30%나 떨어져 35%인가요? 떨어졌으니까 현대차 더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올라오는 흐름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거 보이시나요? 박스권이 있었고요. 박스권 돌파를 오늘 했어요. 얘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뉴스 플로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내일 사자. 올라가더라도 사자는 아니라는 거. 제가 잡아드리죠. 매수 가격. 어디에서 매수할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미 돌아섰고요. 주가는. 어디에서 매수할 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늘 올라갔었던 이 부분 9만원 초반대인 9만 2천원 수준 정도면은 1차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그래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서 11만원 돌파하고 11만 1,000원까지 가면은 뭐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은요 쫓아다니면 도망다녀요. 그리고 난 딱 잡아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기다릴 줄을 아셔야 됩니다. 수급 내용 잠깐 보시죠.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오늘 처음은 아닌데 중간중간 한두 번 매도가 있었죠. 오늘 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끌어올린 주역이 외국인 기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왕 길게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난딱 팔아버리지 마시고 길게 한번 보시죠. 이제 살아나는 자동차 업황이라는 부분. 더군다나 개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동안이요. 연기금, 이 장기 투자의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단기로 끝날 시세는 아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위로 아니에요. 조정시 매수 얼마? 9만 2천원 서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략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 짚어나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고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시죠. 1차 매수 가격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얼마요? 47,000원 수준. 근데 많이 안 올랐네요. 2,100원 정도 수준이니까 뭐 5% 정도 올라왔나요? 근데 이것도 큰 거죠. 이것도 큰 거죠. 은행 금리가 뭐 지금은 뭐 이자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현대자동차도 말씀드리지만 매수 줍니다. 끝없이 가는 주식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한번 기다려 보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은 관망 구간입니다. 제가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죠. 중기적으로는 저점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많이 들고 100% 주식이어서 들고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현실 이익 실현 혹은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죠. 삼성전자 이왕 사고 길게 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보유를 하시리라 이 종목은 말씀을 드리고 조정시 2차 매수 1차 매수만 하고 2차 매수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더 안 떨어져서 살짝 못 미쳐서 바로 이 부분인데 45,000원 정도에서 매수한다 그랬는데 45,350원까지 갔다 왔죠. 뭐 이거 매수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매수 안 된 걸로 하겠습니다. 갔다 오지 전까지는 여전히 45,000원 수준 정도에서 기다리는 쪽으로 다시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45,000원 정도 이 수준 조정 오면은 2차 매수 감행하겠다. 제가 전 시간에 약간 상향해서 48,0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수 가격도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5,000원 수준 정도에서 매수를 2차적으로 해보자 말씀을 드리죠. 다만 지금 수기급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대형주 매도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에 옆으로 기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상승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이 기관 외국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동안의 상승 흐름은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그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셔도 충분하다. 오히려 저가 매수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리죠. 같은 맥락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지만 핸드셋, 즉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전 분야가 있죠. 가전 분야. 그래서 반도체 쪽 좋습니다. 그런데 가전 분야가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네요. 핸드셋은요.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요. 반도체 몰빵 종목이죠. 반도체 산업에. 그러다 보니 반도체 산업군이 좋아지면 이 종목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79,000원 아래에서 1차 매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1차 매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 지수가 올라갔는데 79,000원에서 지금 현재 85,000원, 86,000원 여기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한 7% 됩니까? 7, 8%. 이것도 작은 길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죠. 작은 수익은 아니에요. 하지만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좀 더 늘려보자라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죠. 저는 더 가리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눌린다 쪽에 초점을 맞추지만 다시 눌리고 나서 즉 약간의 조정, 하락이 이러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 쪽에 저는 배팅을 하고 싶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번에 이 종목도 약간 75,000원 못 미쳐서 쭉 올라가지고 2차 매수는 못했는데 2차 매수 지금 연기가 됐죠. 하지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2차 매수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제가 가격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가격을 정정해서 일단 매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힌트만 잠깐 드리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아래면은 2차 매수 감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9,000원 수준 정도겠죠. 8만원 이하. 여기에서 2차 매수 감행해도 되겠다. 말씀을 드렸네요. 힌트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화두가 되고 개인 투자자, 특히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주식운동 이렇게까지 일컫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화두가 되고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위주로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송은 이서구의 주식 이슈입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한 8시나 9시 사이에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서구의 주식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주식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위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월, 수, 금 격일이죠. 화목, 월, 수, 금에서는 투자 미션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라는 코너를 따로 잡아서요.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탄력적으로 시장 대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 위주로 제가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립니다. 물론 투자 전략, 증시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하면서 관심 종목도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월, 화, 수, 목, 금
매일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식 이슈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 미션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이 코너는 시장의 주도주,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방송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 유튜브 검색하실 줄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서구 띄고 주식 띄고 주도주 띄고 검색하면 투자 미션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가 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도 내일이죠. 오늘은 바로 이 방송을 보시고 월수금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바로 이 방송에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그 방송도 한번 과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대박 종목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뭐 한진칼 같은 경우는 140% 넘는 급등,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방송도 구독 눌러주시면서 같이 월화수목금 일주일 내내 이서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